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동철입니다.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갭 투자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죠. 어제 우연찮게 TV를 보는데 추정 60분에서 갭 투자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.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구나. 추정 60분에서 문제시하면서 박모 씨 강사를 추적하면서 그에 대한 폐해 또 안 좋은 점 이런 걸 굉장히 부각시켜서 나왔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고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, 결론적으로 저는 갭 투자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. 추정 60분에서 나온 얘기처럼 제가 경매 투자라든지 아니면 중개 활동, 이렇게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, 갭 투자라는 게 말 그대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방법인데,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끼고,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는 이런 방법은 예전적으로 많이 있었어요. 하지만 요 갭 투자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전세 대비 매매가 차익이 얼마 안 되는 아파트를 집중 공략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, 그 아파트의 현재 가치 아니면 미래 가치, 향후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만한 지역을 딱 집어가지고 정말 갭 투자를 잘하면 물론 성공률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특히 이렇게 찝어서 하는,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발전되는 상황보다 현재 갭이 적은 물건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. 이 업체 입장에서는 갭이 적어야 적은 자금으로 아파트 채수를 늘리는 거죠. 아파트를 한 채, 두 채 늘려서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300채 하지만 수강생들도 50채, 100채 이렇게 채수를 늘려나가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. 제가 3년 전, 한 4년 전 한참 갭 투자가 붐을 이뤘을 때, 저도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에 갭 투자에 관심을 가졌죠. 슈퍼리치가 된다, 300채로 완전 떼부자가 됐다,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언론이라든지 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강의를 또 들어보고, 지금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요 갭 투자 슈퍼리치, 나는 갭 투자로 300채 집중이 되었다, 이런 책 지금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구입해서 읽어보고, 그리고 이 갭 투자 슈퍼리치라는 요 책을 쓴 저자의 회사에 가서 특강도 들어봤어요. 근데 특강을 들은 소감은 뭐냐면, 결론적으로는 이때 회원비가 진짜 수백만 원이었어요. 수백만 원 회원비를 내고 버스를 대절해 가서 갭이 적은 아파트를 무지막지하게 구매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종용하는 거예요. 그 아파트의 갭이 적은 게 중요한 거죠.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다? 당연히 문제가 되죠. 갭 투자가 왜 이렇게 가능했죠? 결론적으로 전세가가 굉장히 강세였어요. 한 4, 5년 전 전세가가 한번 재계약할 때마다 2천만 원, 3천만 원 쭉쭉쭉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일반적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 차익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소액으로 아파트 채수를 늘려갈 수 있는 적기였죠, 적기.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적은 아파트를 그 갭만 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. 아파트 채수를 늘리면 이론적으로 전세금이 계속 2년마다 올라주는 거죠. 그러면 그 오른 차입금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또 사고, 또 2년 있다가 올라가는 그 차입금 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고,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하는 거죠. 밀려 올라가니까. 그런 구조가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거랑 100채 가지고 하는 거랑, 전세금이 1,000만 원만 올라도 한 채는 1,000만 원이지만 100채는 10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게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. 10억의 자금이 또 융통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
또 늘리고 이런 구조로 선순환으로 계속 돈다는 이론이거든요. 근데 굉장히 큰 단점,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, 하락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상승하는 지역만 투자를 한다고 하죠. 하지만 전세가가 하락하는 현재 같은 시점엔 역전세난이 나오는 거죠. 그러면 1,000만 원씩 오르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씩 떨어져 버리면 한 채면 한 채에서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. 근데 100채면 20억이에요. 그러니까 20억이라는 자금을, 전세 자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. 반환을 못 하니까 경매로 처분하거나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.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나는 2천만 원 시작해 20억 건물주가 되었다. 이 제 책에 이 두 번째 장에 남들 다 아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묻지마 갭 투자의 실상을 제대로 알자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썼어요. 여기에 쓴 내용이 그대로 요즘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. 그 추정 60분에 보니까 지금 박모 씨라는 요 대표가 수백만 원의 컨설팅비를 받고 아파트 채수를 늘리는 것만큼 또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, 4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. 근데 언젠가는 터져야 될 시한폭탄이었어요. 아파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경우,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전세가 하락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갭투자 슈퍼리치, 나는 갭투자로 300채 집중이 되었다, 이런 책들을 읽고 나서 갭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 패턴이고 투자 방식이다,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강의 때 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에,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상가투자, 신도시 상가투자, 이런 갭투자,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. 근데 여지없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 책이 그런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이버 이 책 그 내용 코너에 실렸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좀 이슈화 됐었거든요. 갭투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경우에 하락장에 맞았을 때 버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,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세팅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지만 안 좋을 때, 지금같이 안 좋을 때 정부에서 규제를 막 쏟아내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. 그러면 어때요?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, 아니면 내가 기다리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월세 세팅하는 방법, 여러 가지 패턴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이 갭 투자로 수억, 수십억을 쏟아 부어서 아파트 100채, 200채 허울만 좋은 거죠. 지금 블로그나 이런 데서, 그 카페나 블로그에서 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, 투자를 할 때, 지금 여기 어제 방송을 보니까 요 박모 씨는 나만 믿어라, 내가 지역 찍어주는데 가서 그냥 개수 늘려서 아파트 사라, 그러면 돈 번다, 그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하시는데, 투자는요 본인이 직접 알고 본인이 조사하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뭐 일부 강사들이 지역을 찍어서 그 이전에 또 광주, 뭐 대구 그쪽 지역 찍어가지고 지역에 폭등한 그런 사례도 있죠. 그러면서 또 스타 강사들 막 문제시 됐었는데, 정말 버스를 대절해 가서 집도 안 보고 찍어요. 그냥 집을 찍어서 삽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근데 그게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나 그런 지역이냐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본인이 판단하셔서, 본인이 알고, 본인이 검증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지, 그 능력,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
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